반갑습니다. 우리 독해 유형별 특강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요, 14번째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31번부터 사실 39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곳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어진 문장 위치는요, 앞에 순서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틀리는 친구면 이 문장 위치를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문제 푸는 방법이 비슷한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이라는 게 바로 뭐냐? 자, 주어진 문장이 있어요. 위에 있을 거야. 자, 문장 한 문장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이 제시된 지문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주고 긴 지문이 있는데 여기서 얘 어디 들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해석하죠? 이거 보면 해석합니다. 근데 해석만 해요. 쌤이 그랬죠? 해석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요거 해석하시고 잠깐 1, 2초 정도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어떤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아니고요. 요 안에서 똑같아. 그래, 소재를 찾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를 아직 안 읽었지만 여기서 읽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 어떤 주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혹은 뭐 however이라던가 이런 연결사를 살펴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 글이 어떤 소재를 지금 쓰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어떤 흐름, 전개 이런 걸 예상해 보는 겁니다. 예상.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예요. 연결어, 지시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글에는 뭐가 필요해? 이 글에 정말 꼭 중요한 필수. 어휘는 통일성, 일관성, 논리성이에요. 글은 통일이 돼야 돼요. 얘가 들어갔을 때 글이 통일되고 일관되고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다 갖췄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형 공략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문장 읽는데 얘들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명사나 연결사 등의 단서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제일 먼저 근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however이 나왔다? 요거 근거다. search가 나왔다? 요거 근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근거를 잘 눈에 띄게 안 하거나 안 보이게 만들어요. 내용으로 파악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하나 대부분 이런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이 문장이 들어가야 할 위치에 대한 단서가 된다. 글쓴이는요, 글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어떤 생각의 흐름대로 적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 상, 중, 하 중에 어디다가 쓸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럼 내가 그 강조하고 싶은 나의 그 주제를 어떻게 글의 전개 구조를 쓸까? 예를 들면 예시를 들까? 아니면 특징을 나열할까? 장점과 단점을 말할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해결책인데 그럼 문제점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할까? 이런 식의 다양한 논리적 구조가 꼭 있을 거예요. 그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디스가 나오면 디스가 가리킬 게 뭐야? 앞에 찾아보셔야겠죠. 연결사로 어떻게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지 전기가 되는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고요. 자, 주어진 문장을 제외하고 빼고 읽었을 때도 분명 뭐예요? 얘들아 뭐 하나가 이가 있으면 이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죠? 바람이 새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간의 흐름이 끊긴 곳이 또 어딘가. 자, 주어진 이 문장에서도 근거를 찾으셔야 하지만 밑에 있는 지문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가 있는데 여기 빠진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끊긴 부분이 어딜까?
끊긴 부분을 찾으려면 그냥 해석하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시면서 내용을 꼭꼭 씹어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능 지문이 어려워서 꼼꼼하게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그 한 문장 안에 모른다는 거 너무 많아서 아예 버리기 전에 내가 주어랑 동사만을 보고서 적어도 할 수 있을 만큼만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흐름이 끊긴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봐요. 대명사, 연결사 등에서 글의 앞뒤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에 how에ver이 떴어요. 근데 여기에 긍정이 뜬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however는 대조라던가 어떤 역접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거를 일관적으로 계속 비슷하게 서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튼다는 거예요. 반전.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 뒷내용은 플러스여야지 엔간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나려면 또 연결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들아, 여기 뒤에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로 될 수는 없죠. 왜요? 여기에 however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사 등에서 앞뒤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를 캐치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 위와 같은 것들로 알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연결어 제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자, 재진술한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문장을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이 문장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 어떻게 그 문장을 꾸리느냐? 재진술이잖아요. 보편적인 내용으로 꾸리거나, 이 글의 보편적인 내용으로 꾸리거나, 얘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혹은 예시를 드는 내용,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문장을 재진술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흐름을 갖고 가는, 내용과 흐름을 갖고 가는 문장을 찾아서 그 앞뒤 중에 괜찮을 만한 것을 찾는 것도 어려우면 그게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들어갈 위치 찾았어요.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죠.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 위치에 문장을 다시 넣어요. 그리고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겠는 부분을 제외하고 4번이 정답이라고 하면은 3번부터 3, 4, 5번을 읽어서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죠. 뭐 시간이 되면 다 읽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읽어보고 그래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논리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통일성이 있다는 것도 일관적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글의 통일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말은 쉽지. 그지? 쌤이 우리 바로 앞에 10선가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또 나와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쌤이 그랬죠? 지시어가 나온다. 또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연결어가 있습니다. 연결어죠. 그죠? 자, 연결어가 있어. 자, 이 연결어는 단순히 단어와 뜻을 확인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for example이 나오면 예를 들어니까 앞에는 보편적이고 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면 뒤에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앞에가 겨울 스포츠야. 그럼 요 겨울에 사람들이 스포츠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뒤에는 스키가 나오는 거죠. 알았지? 예시로 스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첨가라고 하는 거 뭐예요? 앞에 이미 언급됐고 1번. 그 다음에 뒤에 2번을 얘기하는데 2번을 얘기할 때 1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문장들이 들어갈 것이다. 됐니? 그래서 요렇게 글의 논리, 어떤 전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고르기가 수월해진다 했었고, 앞서서 우리가 지시어 같은 경우에는 쌤이 뭐라 그랬죠? 지시어는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쌤이 이 지시어를 뭐라고 했냐면 이미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언급된 거라.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형용사, 정관사가 나오면 자, 더 명사가 떴어. 그럼 뭐예요? 앞에 먼저 첫 번째로 언급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시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시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언급되는 거 상관없이 처음 언급되지 않으면 다 지시어예요.
그래서 지시어는 두 번째로 언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기한 대로 이렇습니다. 보시면, 자, 그 씨앗들이라고 나왔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주제를 찾을 때, 어휘를 찾을 때, 어법의 어떤 문제 유형을 고르면 얘는 필요가 없어요. the seed 할 때 더는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장의 순서라던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고요. 원래는 그 씨앗을 중심으로 뒀다면 이번엔 그 씨앗. 그럼 뭐예요? 아, 이거 적어도 두 번째로 언급된 거니까 처음 언급된 씨앗으로 가야겠다. 그럼 처음 언급된 씨앗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씨앗.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알았지? 그럼 조금만 더 가볼까? 얘들아, 여기서는 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their seeds가 있을 때 또 there가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씨앗? 그럼 그들이 누군데? 그들 찾아가시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은 예를 들면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었어. 얘가 어디 들어갈까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대어가 가리키는 바가 누구고 씨앗이 처음 언급됐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언급되는 씨앗들이 나온다면 얘도 충분히 문제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어는 이미 언급됐다 해서 요런 지시어가 나오면 요 지시어 뒤에 명사 나올 때 이 명사가 앞에 이미 언급된 게 처음 언급된 곳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다. 요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순서, 문장 삽입 다 비슷하죠. 문제 푸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또 순서 하다가 요거 하면 요게 또 어렵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가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요. 2022학년도 수능의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의 흐름으로 보아. 흐름이죠. 자, 주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과연 어디 들어갈까요? 요렇게 묻는 거죠. 자, 스텝 1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주어진 글을 읽는다. 자, 주어진 글을 읽을 때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대명사나 연결사 등의 단서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확인해 보세요. 있어. 연결어 있어. 뭐야? also.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또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근거로 삼아서 앞이나 혹은 뒤에 무엇이 나올지를 전개구조를 살짝이라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해보는 겁니다. 1, 2초 정도. 자, 그럼 가볼게요. 자, retraining이라고 나오니까 train이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지. 재훈련하는 것. 자, 누구를? 현재 있는 직원들을 재훈련하는 것. 자, 근데 뭐를 위해서? 새로운 직위, 위치죠. 근데 어디에서? 그 회사 내에서 새로운 직위를 위한 직원들의 재교육이, 자, 직원들의 재교육이 또한 상당히 어떻게 꽤 감소시킵니다. 뭐를? 그들의, 그 직원들의 두려움을. 뭐의 두려움? 해고당하는 것의 두려움. 아, 여러분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어진 글을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를 해야지. 현재 직원의 새로운 자리에 재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훈련은 어떻게 해준대요? 두려움을 줄여준대요. 재훈련을 함으로써 해고의 두려움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또한 감소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한 1, 2초 정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쌤은요, 그냥 쌤 뇌피셜이야, 이거는.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쌤의 뇌피셜은 뭐냐면, 뭐야? 직원을 재훈련하니까 해고의 두려움이 감소됐다고? 그러면 해고의 두려움이 감소되는? 두려움이 감소되는 또 다른 방안이 앞에 나온 게 아닐까?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보면 방안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또 뒤에는 어떤 내용을 생각했냐면, 자, 결국에는 재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의 재훈련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조금 더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과 아닌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고민하는 순간 이 글은, 적어도 이 문장은 내 머릿속에 완전 세기가 박힌 거죠.
그치? 그래서 그냥 흘려 넘어가서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쌤이 바로 정답부터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이미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요. 풀어보고서 안 풀려서 온 거잖아요.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 자, 그럼 왜 5번인지 쌤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어진 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 다 찾았고 예측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지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또 지시어라던가 연결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글의 전개 구조를 좀 살펴본다라는 거,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since부터 여기 컴마까지는 사실 부사절이니까 얘를 빼고요. 주절을 먼저 볼게요. 주절을 보시면 요거는 사실 빨간 색깔로 해야 돼. 지시어, 대체된 인간 노동자. 여러분, 인간 노동자가요, 대체됐대요. 그러니까 대체된 인간 노동자예요. 근데 그라고 했으니까 앞에 한번 언급이 돼야 돼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로봇이 특히나 잘해. 뭘 잘해? 매우 반복적인 단순 동작을 잘해. 아, 기계는 단순 동작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기계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어. 그럼 앞에서 인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 대체되어진 인간, 노동자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법부터 볼게요. 자, 계획입니다. 뭐를 위한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봐봐, 얘들아. 그러한 비용 절감. 그러한 비용 절감? 그 바로 위에 뭐가 나와요? 그러한 비용 절감. 돈이 절감됐다, 떨어졌다. 이거 아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봐봐. 돈이 아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과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그럼 봐봐요. 자, 보시면 여기부터 읽어봐야겠네요. It may be that 대절일지도 몰라. 대절이 뭔데요? 로보트가 필요될지도 몰라. 뭐 하기 위해서?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 이거 뭐예요? 로보트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로보트가 필요해. 왜? 비용이 절감되니까. 회사가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요, 경쟁적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필요해. 로봇 필요해. 근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 근데 그 계획이 행해져야 돼. 누구랑? 공동으로. 아, 로봇가 필요하긴 한데 그 로봇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획을 설정하는 데는 누가 설정해요? 노동자랑 경영진, 매니지먼트가 경영진이 돼요. 노동자랑 경영진에 의해서 계획이 설정돼야 돼.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당연히 경영진이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어디를 좀 집중한 거예요? 노동자의 입장도 들어가야 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노동자는 나왔지만 이게 그 대체된 인간 근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5번에 우리 주어진 글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최근에 워커들이 재교육을 받았다.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the replace human workers는 뭘 가리킨다? 재훈련을 받은 최근의 직원들이 됩니다. 알았니? 그래서 이 직원들이 재훈련을 받음으로써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로봇가 잘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대체되는 이 인간 근로자들은, 즉 재교육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는 단순 노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should be moved. 이동돼야 돼. 어떤 위치로? 요런 위치. 그게 뭐예요? 판단과 결정. 로봇의 능력을 넘어서서, 로봇은 단순 노동을 하니까 좀 복잡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을 요구되어지는 그런 위치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노동의 전환이 필요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재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해고의 두려움도 사라진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부터 읽어도 돼요. 자, introduction. 자, 도입입니다. 로봇 도입됐네. 어디로? 공장으로 로봇가 도입이 됐어. 자, 근데 얘들아 여기 보시면 employment of human workers 나옵니다. 인간 노동자들의 이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It's being reduced. 줄어드는 반면에 로봇의 도입이 공장으로 이어졌을 때 자, 어떻게 이 도입이 뭐를 합니까? 만들어냅니다. 뭐를?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만 더 다시 할게요. 자, 인간의 노동자의 업무가 줄어드는 반면에 줄어들면서 공장으로의 로봇의 도입이 결국 뭐 하게 된다?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부정적인 거죠. 그쵸? 로봇의 위로 살짝 더 올릴까요? 올리면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로봇이 공장으로 들어가요. A라는 공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이 어때요? 그치. 두렵고 걱정하죠.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여기까지는 어려울 리가 없어. 자, 그럼 얘들아 뭐가 필요해요? 관리자들, 즉 경영진의 책임이 있죠. 자, 뭐가? 막는 거. 또는 적어도 그 두려움은 요 두려움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셔야죠. 아, 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게 하는 거, 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영진의 책임이다. 자, 이 두려움, 걱정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에요. 아, 로봇을 데려와야 되는데 문제점은 노동자들이 두려워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경영진의 책임이 필요한 거죠. 경영진이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쭉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 예시는 좀 가볍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자, 로봇이 도입이 돼. 얘들아, 오직 어디 도입되는 거야? 자, 이 경영진의 책임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도입이 뭐야? 새로운 공장에만. 기존 공장 말고 새로운 공장에다가만 어떻게? 얘네를 도입하는 거죠. 로봇을 도입한다. 됐어요? 기존의 그 생산 라인, 그 조립 라인에서는 이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자, 또 봐봐. 이 근로자들은 포함이 돼야 돼요. 어디? 계획에. 근로자들을 어디에 포함시켜요? 계획. 어떤 계획이겠어? 우리가 뒤에서 살짝 봤잖아. 그치? 로봇을 도입시킬 때, 로봇 도입시키자! 라고 하면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 누구도 있어야 돼? 노동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봐봐. 새로운 공장에다가 계획 세운다던가, 로봇을 데려온다던가, 어디로? 기존의 공장으로 데려온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에서 누가 같이 들어가야 돼? 노동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로봇 도입에 대한 계획에 누가 들어가? 노동자가 참여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첫 시작인 거죠. 됐니? 자, 봐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어? 참여할 수 있어. 그 과정을.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서 하는 그런 절차에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확실히 두려움이 덜하죠. 아, 어떻게 될까? 이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과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도 같이 내세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영진의 책임인 거죠. 됐어? 자, 그럼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절일지도 몰라. 대절이 뭔데요? 로봇은 필요할지도 몰라. 필요될지도 몰라. 감소하는 거. 아, 그렇지. 이거 우리 살짝 읽어봤는데요.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봇의 장점을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은요. 로봇과 인간의 어떤 노동의 차이를 인간과 노동의 어떤 비교, 로봇의 어떤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로봇이 필요돼. 왜? 얘네 비용 절감해 주거든. 제조 비용 절감해 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위에 번 나오잖아요. 또 뭐가 나와? 계획 나오죠. 계획, 위에 있던 계획인데 얘네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계획. 뭐를 위한 계획? 그런 금액 절감. 금액 절감이 어디 나와요?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금액 절감에 대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문장과 이 5번의 문장과 6번의 문장을 합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계획이 얘들아 어떻게 행해져야 돼? 공동으로 행해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해요? 자, 여기 쌤이 얘기했었잖아요. by A and B라고 나올 때 경영진보다 노동자가 더 강조가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경영진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고 특이한 점이 레이버, 노동자들인데 근데 얘들아 노동자가 여기서 그런 의미로서 강조가 됐다기보다는 여기서 사실 이미 보면 첫 시작이 노동자가 두려워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진의 책임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았니? 그럼 여기다 어떻게? 야, 로봇이 제조 비용이 절감이 되지만 요거 말고 얘네는 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근데 but 계획이 그치? 그런 비용 절감된다고 했잖아. 이런 절감된다는 걸 로봇이 들어간 그 계획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누구예요? 노동자와 경영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재훈련하는 것이 두려움을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이 뭐 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간단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대체된 위에서 얘기했던 그 재훈련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과 그리고 또 뭐였어?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하는데 결정과 판단을 하는 데에 있는 위치로 가야 합니다. 옮겨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요걸 단순히 로봇과 인간의 비교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글의 흐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정답은 5번으로 둘게요.